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시고 홀로 절 키우셨어요. 아빠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 아주 어릴 적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 당연히 저는 아빠의 존재가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한 일이 없으셨어요. 남들한테 천대받는 직업이란 직업은 다 하셨다고 보면 돼요. 어린 나이에 험한 일을 한다며 어른들께 손가락질도 많이 당했고 위협당할 뻔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 키우기 위해서 꿋꿋하게 버텨내신 거였죠. 그렇게 엄마는 힘들게 일하시는 와중에도 저한테 사랑은 아낌없이 주셨어요. 학교에 도시락 싸가야 하는 날이면 우리 딸 기죽이면 안 된다고 하며 꼬깃꼬깃 10,000원짜리를 가지고 햄이랑 참치 사서 고기 생선 반찬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평소에 엄마는 돈 없다고 하며 물에 밥 말아 묵은지에서 드시고 하셨는데 딸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며 해주신 거죠. 그 때문인지 저는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 속썩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밥벌이 야무지게 하고 우리 엄마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 놀 때 저는 공부하고 책 한 페이지라도 더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속상했던 거는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을 때예요. 엄마가 일하는 도중에 잠깐 시간을 비워서 저 보러 오셨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최대한 꾸미고 오시고 정말 가장 비싼 가방 들며 서로 누가 잘났나 뽐내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막 일하다 오셔서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앞에 돈주머니 가방 걸치고 급하게 오시느라 복장도 엉망이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어떤 모습이어도 좋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와줬다는 자체만으로 싱글벙글이었는데 다른 친구들 엄마께서 엄마를 무시하는 게 은연중에 느껴지더라고요. 엄마가 엄마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말도 걸고 무리에 끼려고 했는데 끼워주지 않고 속상했습니다. 그러다 참관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님들끼리 교실에 남아서 담임선생님 상담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교실 한켠에 학부모님들끼리 무릴리 막 형성해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때 반에서 누가 공부 잘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봅니다. 그때 거기서 제 이름이 나왔나 봐요. 제가 반에서 1등하고 있었고 전교 1등도 제가 1학년 때부터 쭉 해왔거든요. 엄마는 제 이름이 나오자 화들짝 놀라서 그 무리에 가까이 가서 물어봤나 봐요. 수연이 이야기하세요? 라면서요. 그때 아줌마들은 뭔데 끼어들지?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그냥 무시했는데 엄마가 수연이 내 딸이에요 라고 하니까 아줌마들 표정이 완전 돌변해서 헤익 하며 놀랬다는 거예요. 전교 1등 수연이 어머니 맞으시냐고. 어머 너무 반갑다고. 애를 어쩜 그렇게 똘똘하게 키웠냐고. 듣자 하니까 학원도 안 다니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단던데 우리 애는 학원을 6개씩이나 다니고 그래도 수학을 60점 맞는데 비법이 뭐예요? 진짜 안 그래도 수연이 어머님 너무 궁금했는데 라고 하며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씁쓸을 하더라고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엄마 기죽지 않게 해드려야지 하며 더 이 악물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노력 끝에 저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좋은 기업에 취업도 하게 되었어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한 덕에 교수님들 눈에 잘 띄게 되었고 취업 자리도 교수님들께서 직접 알아봐 주실 정도로 수월하게 직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들이 저 남편의 결혼을 무지막지하게 반대하신 겁니다. 제가 듣고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시어머니는 어휴, 호래미 밑에서 큰 애들은 질이 안 좋은데 어른들 하는 말씀 하나 틀린 거 없어. 집안을 봐야 해. 여자는 안 봐도 딱 보이지. 아들 이 결혼 꼭 해야 해. 사돈 뭐 변부연한 직업도 없고 라며 말하시는 겁니다. 물론 남편을 따로 불러서 귓속말로 하신 말씀이지만 솔직히 목소리가 워낙 쨍쨍하셔서 다 들렸거든요. 엄청 상처였습니다. 가슴에 누가 뾰족한 막대기로 쿡쿡 찌르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표정이 굳어있자 남편이 눈치를 챈 건지 미안하다고 너가 이해 좀 해주라고 대신 사과하겠다며
우리 엄마가 워낙 허례허식 따지고 그런 게 심하니까 나도 정말 이해가 안 돼. 라며 대신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울컥했지요. 내가 우리 엄마 무시하는 집안에 시집 가야 하나?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남편만 생각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모는 엄마에게 틱틱거리면서 누가 봐도 무시하는 말투로 비아냥거렸고요. 은근하게 무시하는 말투 아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기가 셀 것 같아요. 억척스럽게 살면 그게 얼굴에 나이 들면 다 티가 나잖아요. 지금부터 관리 열심히 하세요. 라면서 은근 사람 무안하게 만들고, 워낙 착하고 바보 같을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고 순한 우리 엄마는 그저 당신 걱정하는 줄 알고 고맙다며 기분 좋아하셨고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남편이 제가 화난 걸 눈치채고 손을 꽉 잡더라고요. 상견례 끝나고 정식으로 남편이 엄마한테 사과하고 뭐 또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엄마는 왜 사과하냐고 하나도 기분 안 나쁘다고 하면서 오히려 달래줬고요. 우여곡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엄마가 살고 계신 동네에 화재가 엄청 크게 났어요. 그때 지역 뉴스에도 계속 방송될 정도로 큰 불이었습니다. 엄마가 살고 있는 집 뒤에까지 새까맣게 탈 정도로 심했어요. 엄마는 잠결에 탄내가 진동해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다행히 불이 전체적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탄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있고 오래된 집이라 화재로 다시 복구하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임시 거처가 마련되었지만 변변치 않았고 집을 허물고 다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까지는 기약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했지요. 엄마 갈 곳 없고 집 마련될 때까지만 당분간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다고 하면서요. 남편도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마음 여린 엄마는 자식 집에서 신세 진다며 너무너무 미안해하셨어요. 민폐 끼치면 안 된다고 새벽 일찍 일어나 밥 차려놓으시고 저희가 직장에서 퇴근하기 전까지 설거지며 빨래며 전부 싹 해놓으실 정도였어요.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엄마는 괜찮다고 늙은이가 쉬면 뭐하냐며 하셨고요. 사실 저는 엄마가 집에 오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집이랑 시댁이랑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렸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항상 가게 음식 남으면 그걸 바리바리 싸서 늦은 밤에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와서 그걸 두고 가세요. 그냥 두고 가시면 말을 안 하죠. 본인 아들 밥 챙겼냐? 애 입맛이 없댄다 하면서 온갖 잔소리를 다 했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집 비밀번호 절대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난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오픈했고요. 그러다 엄마가 집에 들어오시니 시모께서 한 번을 안 오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너무 편하고 좋았지요. 그런데 시모가 단단히 화가 나셨나봐요. 남편한테 왜 우리 아들 불편하게 지 멋대로 사돈 댁을 집안에 끌어들이냐고 빨리 너가 며느리한테 말해서 쫓아내라고 하면서 뒷담을 엄청 깠나 봅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또 저한테 쪼르르 와서 이런 말 들었다고 어떡하냐고 하며 저한테 물었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한숨 푹 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께서 허리 디스크가 터지신 거예요. 한 발자국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 고통스러워 하셨고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어머님께서 아프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시모께서 운영하는 음식점이 그렇게 잘 되는 곳도 아니고 하루 벌어서 재료값 월세 딱딱 주면 딱 인건비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렇기에 문을 닫지 못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당장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저희 엄마께서 본인이 하겠다고 사돈댁 어려운데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겠냐면서 선뜻 도움의 뜻을 비추셨어요. 시모는 감사하다고 부탁 좀 드리겠다고 하며 일주일 정도 가게를 비웠습니다. 엄마가 저 키운다고 식당 일을 많이 해보셔서 특별한 인수인계 없이도 척척 해내셨어요.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된 시모께서 가게 마감하기 전에 잠깐 와서 마무리하고 가는 정도였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시모 가게에 도와주는 게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돈이 도와주면 감사하다고 하며 미안해하는 게 정상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를 무슨 알바생, 직원, 종 부르듯이 엄청 깐깐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설거지 제대로 하셔야 되고 묵은 때도 꼭 좀 벗겨야 돼요. 어쩌고 저쩌고 하며 아랫사람 보듯이 구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화가 나서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착한 엄마는 괜찮다고, 사돈이 아파서 가게에 걱정 많이 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일이 터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는데, 엄마가 가게 일을 하고 있을 때 마감을 하러 온 시모께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때 마지막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술을 시키셨어요. 원래 라스트 주문이 끝나서 주문을 안 받는데 시모께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한다고 하며 주문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시킨 술이 일본 술인데 값이 꽤 나가는 술이었습니다. 병당 거의 1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으니까요. 비싸서 잘 안 나가는 술이라 냉장고 제일 안쪽에 넣어두었는데 위에서 넣어둔 소스가 흘렀는지 병에 진득한 액체가 붙어있더라고요. 엄마는 그 병을 들고 세수대에 가서 수세미로 그 진득한 부분을 닦아냈지요. 그리고 얼음이랑 잔들 정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엄마가 그 술병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시모가 엄마 뺨을 때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볼이랑 목 사이에 있는 부분을 손으로 밀쳐낸 거예요. 완전 미쳐버린 거죠. 순간 시모는 본인도 놀랐는지 죄송하다고 하며 이게 얼마짜린데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세요? 하면서 씨발 거렸나봐요. 정말 한평생을 참고 살았던 엄마는 그때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져 엉엉 울며 저한테 와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였고요.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시모가 있는 가게로 찾아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어요. 지금 미쳤어요? 그깟 돈 10만원이 뭐라고 우리 엄마 얼굴에 손을 올려요? 아무리 못 배워도 그렇지 누가 사돈 얼굴에 손을 대냐고요. 이게 가당키는 한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와서 눈물을 보이냐고요. 아니 진짜 뭐 이딴 여자가 다 있어. 당신 아들 보고 결혼한 내가 천치 바보지, 천치 바보야. 못 배웠으면 못 배운 티를 내지 말던가요. 돈 때문에 사람까지 팔아먹을 사람이세요? 얼굴에 억척 같은 심부가 그득그득 붙은 거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야. 알겠어? 하며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런데도 분이 안 풀리는 겁니다. 울면 안 됐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 있던 비싸 보이는 술 전부 제가 깨버렸습니다. 다 꺼지라고, 다 필요 없다면서 저는 집에 가서 엄마를 끌고 나왔어요. 뒤늦게 사태 파악하고 온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열이 뻗쳐서 몸을 팍 밀쳐버렸네요. 당신 엄마 뭐하는 사람이냐고,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고, 어떻게 우리 엄마 얼굴에 손을 대냐고 하며 바락바락 소리 질렀죠. 남편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도 미치겠다고,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집안에 정남이가 똑 떨어지니 더 이상 남편 얼굴 보기 싫더라고요. 전 이혼 선언했죠. 니랑 니네 엄마 보기 싫다고, 이혼하자고 하고 엄마랑 짐 다 챙겨서 나갈 준비했습니다. 날 밟고 나서 바로 저는 부동산 가서 제일 빨리 입주할 수 있는 투룸 알아봤고 이혼 변호사 찾아갔고요. 그렇게 저랑 엄마는 신혼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웃긴 게 정말 시모께서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 성질이 팍 나셨나봐요. 어디서 이혼하려고 하냐고, 절대 안 된다고 하며 저한테 전화와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데 와, 정말 무슨 고라니가 에ek 하고 소리 지르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당신네들 수준 알겠으니 단단히 마음먹으라고 하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깨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사돈을 폭행죄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사돈네를 아주 풍비박살낼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실적도 엄청 좋고 원래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상장까지 할 정도로 큰 회사라 제가 회사에서 영향력이 좀 있었습니다. 보너스를 지분으로 받기도 했으니까요. 본사 직영으로 원래 저희 옆 동네 쪽에 프랜차이즈점을 내려고 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저희 동네에 내자고, 그것도 시모 가게 바로 앞에 내자고 추진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업종이 시모랑 똑같은 업종이었거든요. 음식 솜씨도 없고 인테리어도 안 해서 엉망진창 낡아빠진 시모 가게를 한 번에 망하게 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지요. 그렇게 저는 회사의 힘을 빌려 시모 가게 바로 앞에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차렸습니다. 어차피 그 근처에 나이트도 있었고 상권 자체는 좋았거든요. 일석이조였죠. 폭행으로 고소당한 시모는 벌금형이 나와서 저한테 죽인다 뭐한다 협박을 엄청 했습니다. 저는 싹 다 무시하고 복수를 위해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시모 가게 바로 앞에 회사 가게를 오픈했어요. 오픈 첫날부터 사람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반면 시모 가게는 썰렁하더라고요.
오픈빨이라고 불리는 첫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마감 시간을 연장할 정도였고요. 반면 시모 가게는 사람 한 명 없었고 파리가 날릴 정도였고요. 알바생한테 들어보니 맨날 앞가게 사장, 그니까 시모가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가게 탐방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날 일부러 가게 안에 들어가서 시모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역시나 시간이 지나자 시모는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가게 앞을 기웃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모 얼굴을 보자마자 가게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 가게에서 어슬렁거리세요? 장사 안 돼서 죽겠죠? 하루에 30만 원 팔아야 인건비 주고 전기세 월세 내는데 5만 원도 안 나와서 죽겠죠. 일부러 제가 회사한테 말해서 어머님 가게 앞에 차리라고 했어요. 쫄딱 망하게 하려고요. 우리 엄마 가난하다고 못 배운 집안이라고 전 무시하셨는데 솔직히 어머님도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냥 평범한 서민이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세요? 정말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추하세요. 그렇게 못되게 구시면 다 돌려받으세요. 지금 보세요. 쫄딱 망했잖아요. 하면서 씩 웃었습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이 제 머리채 잡는데 저는 털끝 하나 안 됐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깽값 받으려고요. 바로 가게에서 직원들이 나와 어머님을 제지하고 바닥에 내쳤어요. 경찰한테 신고 바로 해서 어머님 연행해 갔고요. 얼마나 꼬시던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전화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미친 거냐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는데 그냥 싹 무시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 가게를 접으셨어요. 버틴다고 하다가 도저히 월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 포기하신 거죠. 6개월 이상을 마이너스로 장부가 찍혔는데 가게는 쉽게 안 나갔죠. 당연히 어머님은 몇 천만 원이 넘는 권리금 받겠다고 가게 문만 닫고 그냥 월세만 내는 형식으로 몇 달을 버티다가 수천만 원 권리금 포기하고 바로 가게 운영 포기하셨네요. 권선징악을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저는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이랑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회사 근처로 이사 갔어요. 엄마랑 계속 살려고요. 우리 착한 엄마한테 못 해드린 효도 이제라도 해드리려고요. 이제 지긋지긋한 남편과 시댁이 소나기에서 벗어나니 그냥 가슴에 있던 돌이 쑥 내려가는 것 같네요. 엄마가 상처받은 거 제가 다 복수해줘서 그냥 속이 편하네요. 물론 엄마의 상처가 쉽게 낫지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 엄마 잘 챙겨드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